벌써 네 번째야. 왜 자꾸 내보내는 거지? 짐을 꾸리는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며느리가 궁을 떠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의 가장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이 저질렀던 가장 끔찍한 반복입니다. 역사는 세종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임금, 훈민정음으로 백성을 깨운 임금, 거북선으로 외침을 막아낸 임금, 지편전으로 인재를 키워낸 임금, 문화도 강했고 정치도 뛰어났고 과학도 발전시켰습니다. 조선의 기초를 다진 완벽한 군주, 그런 임금이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낸 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치 계획된 일처럼, 마치 제도처럼 차례대로. 조선의 왕들 중에서 며느리를 가장 많이 내쫓은 사람이 다름 아닌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왕이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세종이 단순히 가혹한 시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그 엄격한 뒤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정치적 계산과 깊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한 명의 위대한 군주가 왜 가족 앞에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명의 여인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세종은 과연 완벽한 군주였을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물어봐야 합니다. 세종시대 왕실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했을까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왕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도구였고 왕실의 명분을 지켜야 하는 전시물이었으며 동시에 외척 세력을 조절해야 할 정치적 카드였습니다.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녀의 존재는 왕실 내에서 즉각 위협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신들의 기록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명나라에서 조선을 방문한 사신이 남긴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종의 가족은 예의 범절이 엄격하고 질서정연하다.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숨을 죽인 채 명령만 기다린다. 외국 사신의 눈에도 이상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사신이 이렇게까지 기록했다는 건 그게 비정상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럽 왕실이나 다른 동아시아 왕실과 비교해도 세종의 가족 통제는 유난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요? 태종은 며느리들을 훈육했지만 극단적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성종은 며느리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세종만큼 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숙종도 며느리 문제로 고민했지만 그건 차라리 며느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수준이었지 내보낼 것인가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만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규칙을 어기면 남편 곁도 자식 곁도 못 간다. 그게 세종의 규칙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부장적 횡포가 아니라 거의 국법 수준의 엄격함이었던 거죠. 이 규칙은 문서로도 남겨졌습니다. 세종이 며느리들에게 직접 내린 훈시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라.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 남편을 존대하고 보필하라. 집안의 종들을 엄격히 다루어라. 친정 식구들과는 자주 만나지 마라. 사사로운 일로 남편의 시간을 빼앗지 마라. 이 훈시들을 읽다 보면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현대 관점에선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현대뿐만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도 이 정도는 극단적이었을 겁니다. 친정 식구들과 자주 만나지 말라는 건 아내가 자기 엄마를 자주 못 본다는 뜻입니다. 사사로운 일로 남편의 시간을 빼앗지 말라는 건 며느리의 어떤 요청도 남편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거의 감금에 가까운 통제였습니다. 세종의 입장에서는 질서였겠지만 그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감옥 같은 왕실,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4년 동안 반복되어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며느리는 누구였을까요? 충녕대군의 아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적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충녕대군은 세종의 형입니다. 하지만 형이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녕대군은 세종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죽었거든요. 세종은 원래 왕이 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충녕대군이 있었고 충녕대군의 아내도 있었고 당연히 충녕대군이 다음 왕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충녕대군의 며느리는 왕비가 될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역사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었고 충녕대군은 왕의 형에서 대군으로 내려앉았고 그의 아내는 왕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은 높아졌지만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세종의 시어머니 소헌왕후의 감시 아래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왕비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왕의 아들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면 그것도 새로운 왕과 그의 어머니의 감시 아래서요.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며느리가 쫓겨난 이유는 명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이 며느리들에게 남긴 훈시, 첫 번째 며느리는 이 중 하나를 어겼을 겁니다. 혹은 여러 개를 동시에 어겼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이 불분명하다는 건 당시 사람들조차 뭐가 그렇게까지 심한 죄인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세종의 훈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까다로웠는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 며느리의 죄가 뭐였든 그건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마치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실패했다고 벌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첫 번째 며느리는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왕자의 부인은 궁에 남아야 했으니까요. 분리, 그게 가장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보다 끔찍한 벌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며느리가 쫓겨나고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며느리는 순빈봉씨였습니다. 세자향, 즉 훗날 문종의 두 번째 아내였죠. 휘빈 김씨가 내쫓겨난 후 3년이 지나 세종과 소헌왕후는 새로운 세자빈을 찾았습니다. 그게 순빈봉씨였어요. 이제 기록을 봅시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가 친형한 이후로 금슬이 서로 좋지 못한 지가 몇 해나 되었다. 결혼하고도 7년이 지나도록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실의 며느리인데 남편과의 관계가 7년을 그렇게 지낸다면, 그리고 아직도 아이가 없다면 그건 뭘 의미하나요? 내쫓겨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왕실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야 하니까요. 그게 며느리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 두려움, 그 절박함을 상상해 보세요. 7년을 그 불안감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세종의 입장도 봐야 합니다. 세자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조선의 다음 임금이 될 인물이에요. 그런데 세자빈이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고 아이도 없다? 이건 왕실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후사가 없다는 건 왕통이 끊긴다는 뜻이거든요. 세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가적 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일어났습니다. 세종은 순빈이 임신했다가 낙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세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어요. 말이 안 되죠. 거짓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순빈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혹은 세종과 소헌왕후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을 겁니다. 그 절박함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있었거든요. 세종이 궁녀 소쌍을 불러 진상을 물었습니다. 소쌍의 진술입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 못하여. 이 기록을 보면서 뭘 느껴야 할까요? 도덕적 판단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순비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궁에 갇혀 있는 여인의 입장에서요. 왕 이외에는 어떤 남자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체제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데, 아이도 없는데 매일 내쫓겨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감정적 연결이 뭐였을까요? 하지만 세종의 입장도 다시 한번 봅시다. 세자빈의 이런 행동은 왕실의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입니다. 왕실의 여인이 궁녀와 그런 관계를 갖는다. 이건 왕실의 채통을 손상시키는 행동이거든요. 세종이 보기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정통성과 명분을 지키는 문제였던 거죠. 세종은 1436년 10월 순빈을 폐출시킵니다. 쫓겨나 갑니다. 기록은 담담합니다. 순빈을 폐하고 다시 가택으로 내쫓다. 몇 줄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는 한 여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세 번째 며느리의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 남씨라는 여인입니다. 임영대군의 아내였죠. 기록을 봅시다. 세종실록입니다. 세종이 대신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임영대군의 아내 남씨는 나이 12살이 넘었는데 아직 오줌을 싸고 눈빛이 바르지 못하여 혀가 심이 짧고 행동이 놀라고 미친 듯한 모습이기에 내쳐야 하겠다. 여러분, 이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2살짜리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으로 정확히 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런데 여기서도 세종의 입장을 봐야 합니다. 극도로 엄격한 왕실 체제 속에서 세자빈이나 왕자의 부인은 정해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고 왕실의 규범을 지켜야 하고 남편을 보필해야 합니다. 그 12살짜리 아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의 입장에서는 이건 냉정한 현실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왕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죠. 극도로 엄격한 기준이었지만 세종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왕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 속에 12살짜리 아이가 내쫓겨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기록을 계속 따라가 보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번째 며느리는 송씨였습니다. 세종의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아내였죠. 흥미로운 거,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1499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세종이 첫 번째 며느리를 내보낸 게 1429년이에요. 그 사이가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났어요. 네 번째 여인도 같은 일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기록은 간단합니다. 송씨가 병이 있으므로 내쫓다. 질병이 이유였어요. 세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왕자의 아내가 질병을 앓고 있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왕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극도로 엄격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종이 죽은 뒤의 일입니다. 영흥대군이 몰래 송씨를 만났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흥대군은 전 부인 송씨와 잠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뜻이 뭘까요? 몰래 만나 관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송씨는 2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병이 있다고 아이를 낳았던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세종의 이유가 정말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송씨의 친정이 어디였을까요? 혹은 송씨가 세종의 통제 범위 밖에 있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내쫓겨져 있었고 세종이 죽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종의 며느리 통제는 단순히 개인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정치적 전략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외척 정치의 공포, 그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집착. 그 집착이 4명의 여인을 내쫓게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위대한 군주 세종이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들을 엄격하게 다뤘을까요?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더 깊은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세종의 과거를 들춰봅시다. 세종의 할아버지는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을 세운 그 사람이죠. 하지만 이성계의 시대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여러 부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벌인 권력 싸움, 형제들끼리 벌인 피비린내 나는 투쟁. 역사에선 이를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외척 정치라고 불리는 여자 쪽 가족이 왕실 권력을 독점하려다 벌인 비극들. 왕실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의 친정 가문이 권력을 쥐고 다시 그 가문이 기울면 또 다른 가문이 올라오는 악순환. 세종은 그걸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결심은 명확했을 겁니다. 절대로 내 시대에는 외척이 왕실을 집어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다짐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봅시다. 세종이 한 모든 일들을 다시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며느리들을 완전히 왕실 안에만 가두고 친정 가족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것. 그럼 외척이 생겨날 수 없으니까요. 친정 가족이 왕실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까요. 세종의 가족 통제는 단순한 가부장적 횡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세종의 행동을 보면 이게 일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안동 김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명문가 중 하나였던 가문이에요. 강한 외척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문이었던 거죠. 세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가문의 딸이 주술을 사용해 세자의 사랑을 독점하려 한다? 이건 위험했을 겁니다. 외척 세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며느리 순빈 봉씨. 순빈의 거짓 임신, 그리고 그 행동. 세종이 이를 발각하고 즉시 내쫓은 건 단순히 행실이 나빴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왕실의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세종의 극도로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건 세종의 시스템에 금이 간다는 뜻입니다. 세종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세 번째 며느리 남씨. 12살짜리 아이를 내쫓은 일. 극도로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현실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외척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약하면 친정 가족이 더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극도로 엄격한 기준이었지만 세종의 논리는 일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며느리 송씨.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내쫓겨진 여인입니다. 하지만 세종이 죽은 뒤 영흥대군은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병이 있다고 내쫓겨난 여인이 아이를 낳았던 거죠. 이게 뭘 말해주나요? 세종의 이유가 정말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송씨의 친정이 어디였을까요? 혹은 송씨가 세종의 통제 범위 밖에 있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내쫓겨져 있었고 세종이 죽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뭘까요? 세종이 죽었습니다. 1450년의 일입니다. 71세의 나이였어요. 그의 엄격한 통제, 그의 집착, 그의 정치적 전략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4명의 며느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두 번째 며느리 순빈 봉씨가 궁 밖에서 뭘 했는지, 세 번째 며느리 남씨가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큰 사건들만 기록합니다. 세자빈을 내보내다. 몇 줄이에요. 하지만 그 몇 줄 뒤에는 한 여인의 인생이 있었어요. 남편과의 이별이 있었어요. 자식과의 이별이 있었어요. 왕실 여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세종은 어떻게 기억되나요? 위대한 군주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임금, 거북선을 만든 임금, 문화를 발전시킨 임금, 조선의 기초를 다진 완벽한 군주. 역사는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4명의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극도로 엄격한 통제 속에서요.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같았어요. 4명의 여인이 왕실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극도로 엄격한 규칙 속에 갇혀 있다가 결국 그 규칙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내쫓겨 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종의 엄격함은 필요한 정치였나요? 아니면 가족을 망친 통제였나요?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이 느꼈던 두려움도 이해합니다. 외척 정치의 공포, 나라를 지키려는 집착. 하지만 동시에 4명의 여인들이 겪었던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마음,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극도로 엄격한 체제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 역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한쪽은 영웅이고 다른 한쪽은 피해자입니다. 한쪽은 나라를 지키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쪽은 정치적 전략을 세웠고 다른 한쪽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한쪽만 기억합니다. 위대한 군주 세종. 위대한 군주 세종. 한글을 만들고 거북선을 만들고 조선을 만든 그 사람. 24년 동안 4명의 며느리를 내쫓은 그 사람의 다른 면은 역사 속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역사를 봐야 할까요? 세종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군주라고 칭송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둘 다이면서 동시에 둘 다가 아닐 겁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도 완전히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시대 속에서 선택을 내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역사를 읽는 방식이 아닐까요? 24년, 세종이 며느리들을 내보낸 그 시간,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정치적 계산이 있었고, 개인적 두려움이 있었고, 극도의 통제가 있었고, 그 속에서 절박해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유가 있었어요. 세종도 며느리들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극도로 엄격한 체제 속에 갇혀 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규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들. 하지만 그 규칙이 너무 엄격하면, 그 규칙이 완전히 억압하면 결국 그 규칙은 어겨집니다. 주술을 사용하고 거짓말을 하고 금지된 관계를 맺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쫓겨납니다. 이건 세종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극도의 통제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종의 엄격함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필요한 왕정이었나요? 아니면 가족을 망친 통제였나요? 극도의 규칙 속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친정 가족을 멀리하고 매일 내쫓겨날까봐 두려워하면서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세종과 며느리들에 대한 여러분의 댓글이 역사를 더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요.